아 맞다, 오늘 관망님 그거 수익 나셨구나. 아, 150%짜리 수익, 신혼종합개발. 아 맞네. 네,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카페에다가 올리셨죠? 우리 그 카페에다가. 이거 먼저 보자고. 이거 신혼종합개발 151% 수익 300만원, 실현손익이 303만원. 자, 이거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라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이거 내 공개방송 듣고 사신 거, 이거 신혼종합개발을. 근데 좀 원래 주식이 이제 살 때도 아쉽고 팔 때도 아쉬운 겁니다. 파니까 더 날라갔다고? 뭐 원래 그렇지, 뭐 어떻게 그 위에서 꼭지에서 이게 팔 수 있겠어요, 그거를. 완전히 맨날 그냥 가치대로 파는 거지. 아,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그 못 받으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 내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작년에 금융소득, 작년에 우리 VIP 회원들 내가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다 작년에, 이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못 받아. 나는 못 받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돼요? 그게 되나? 연봉 5,8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금융소득 작년에 2천만 원 이상 됐다. 이분들, 그러니까 5,800만 원, 연봉이 5,800만 원이 넘어가고 작년에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못 받잖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냥 문득 내가 어디 기사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뭐 있나 싶어서. 소리님 안녕하세요. 건망님 축하드립니다. 그 아무튼 뭐 이제 뭐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안 팔고 올해 팔았으면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2020년도 기준이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거를. 근데 내가 그냥 어차피 뭐 나는 해당 안 되니까, 뭐 여러분들도 해당 안 되잖아, 사실. 작년에 다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매도 때리고 막. 뭐 앞으로 지원금이 뭐 또 뭐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안 받는 게 좋겠죠?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자산이 나는 상위 10%다. 상위 10%. 상위 10%는 못 받잖아요. 상위 10%다. 88%가 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위 88%, 그 위로 12%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서 잘 하면 돼. 잘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받지 말자고 해.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잡해서 토스에 대상 여부 알람 신청해놨네요. 맞아요. 그거 하면 돼. 토스나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그 굿빈가 뭐시기인가 뭐 삐삐인가 굿빈가, 그거 그 알람 설정 해놓고 하면은 될 거예요. 굿비, 국민비서 굿비, 그거 뭐 그렇게 하고. 받으신 분들은 그 뭐 어디 백화점에서는 못 이번에도 백화점에는 못 쓰더라고. 그
뭐 약국에도 쓸 수 있고 뭐 밖에 프랜차이점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좋은 곳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카톡에서 설정하면 5일날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20만원? 25만원? 25만원 나오나? 20만원? 그렇게. 아, 문득 생각나네. 야, 겸손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봐. 내가 광주를 왔다 갔다 한 번 했는데, 이제 날을 새서 그런 것 같아. 잠을 이제 거의 2시간 자고, 남을 이제 거의 날을 샜지. 날을 새고, 난 뒤에 잠 2시간 자고, 뭐 그랬는데, 야, 피곤하긴 하더라. 피곤하긴 해. 예전에는 내가 한 2, 3년 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좀 덜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달라, 확실히. 그래서 옛날에 아저씨들이 몸에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찾고 막 했나봐. 이것저것. 홍삼, 뭐, 모시기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거는 뭐 다 먹기도 했더라고. 나도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체력적으로. 근데 이거 20대도 사실, 근데 그래, 20대들도 날 세면 헬렐레 해. 날 세고 나서 지들이 또 운전하면은, 아씨, 그냥 죽지, 그냥. 내 아는 동생이 33살인가 그러는데, 걔가 그 서울에 뭐 일 있어가지고, 지금 한 33인가? 3인가 그러는데, 언제였지? 걔 2017년도인가 내가 서울에 내가 볼 일 있어가지고 걔랑 각각 차 한 대, 사람은 2명 가는데 각각 차 한 대, 이제 당연히 집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고 그날도 거의 나를 샜어요. 거의 한 새벽 5시에 집에 왔으니까 당일치기로 그냥 와버렸지, 그냥. 그래 해가지고 왔는데 걔 쓰러지던데, 아주. 33살에도. 바나 미안님 안녕하세요. 그 누구야, 백환님 들어오셨나? 내가 어저께 방송 끝나고 백환님 그 카페 찾아봤는데 카페 카페 괜찮던데? 그거 맞나? 그 마포에 마포구에 아이테르라는 카페가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 마포의 아이테르 카페, 혹시 거기 지나가다 있으면 한 번씩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딱 들어가서 뭐 또 주문한 다음에, 겸손님 방송 보고 계시죠? 딱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일단은 딱 하나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돈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잘 벌었고요.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 오늘 일입니다. 오늘 장 끝났죠. 오늘 장 끝난 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2021년도 8월 31일은 이제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가 됐어요. 과거. 그 과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를 했는가. 보자고.
예, 한번 보면서 이거 이렇게 떨어질 때 어땠어? 고작 이거 떨어졌는데 사람들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 고작 이거 떨어졌어. 이거 떨어지고 뭐 종목들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반등 주잖아요.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도 낙폭이 단기적으로 조금 있었어. 조금 있었는데 그대로 올리잖아. 이거 왜 그러겠어? 시장에 자금이 많으니까. 봐, 예탁금 71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카루스님 안녕하세요.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시장은 강세장이 맞다. 그 강세장이라는 게 어떤 뭐 지수가 막 계속 신고가가 나오면서 다시 뭐 3,300 넘어가면서 3,400, 500, 600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의 어떤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 종목을 대한다면 굉장한 상승세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다 단기 세일이었어요. 그게. 어, 음. 단기 세일. 단기 세일이고 그거를 이제 못 견디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변동성에 휘둘려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미선님 안녕하세요. 가격의 변동성. 그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사실 나는 그래. 나보다 진짜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는 뭐 증명하려고 증명한 건 아니지만 이 일 자체가 그러잖아. 사실 증명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프로들은 늘 연구를 해야 되고 늘 단련을 해야 되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다 알고 마스터 했다라는 게 그게 오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지난 쌓아 올렸던 그게 다 날아가고 하는 이유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가 자신감이 좋잖아. 원래 내가 원래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질이 깡다구가 있고 앞발의 근성도 있고 내가 자신감도 있고 기세 싸움에서 안 질려고 그러거든. 아무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1등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고통이 따라오지.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운동할 때 그 큰 고통을, 힘든 그 고통 있잖아요.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그 토할 것 같고 새벽 3시 4시에 다리에 지나가지고 잠 깨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 지나서 막 고통스럽게 계속 보내고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금메달이었어. 금메달과 뭐 대회 신기록 뭐 이런 게 따라왔어요. 그런 이거를 뭐든지 방향성만 잘 잡고 거기서 노력이 들어가면 결국 주식에서도 그게 숫자가 그대로 찍힙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 방송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맞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그냥 함께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본인의 안목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거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 또한 지금까지도 다 알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어떤 기업이 변하는 것보다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그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어서 4차 산업이 도래했잖아요. 그 시대를 잘 타기 위해서는 뭐 산업 공부라든지 어떤 이런저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여정님 안녕하세요. 나는 그래.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 시장에 대한 그 태풍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풍을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최강의 태풍이 매미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태풍 얼마 전에 온 거 그거 연관해가지고 보니까 매미가 제일 세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풍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풍 온다 해가지고 어디 미국으로 날아가고 잠깐 태풍 지나가면 다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풍 온다고 어디 미국 갔다가 다시 태풍 지나가고 다시 오고 계속 그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맞습니다. 태풍은요. 근데 이 태풍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그 태풍은 이제 급락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뭐 97년부터 IMF 월봉으로 볼게요. 이런 어떤 IMF라든지 이런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9.11 테러 뭐 이런 카드 대란 IT 버블 9.11 테러 그다음에 뭐 크고 작은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 파산 위기 금융 위기였죠.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 그리스가 또 부도 나면서요.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코로나 폭락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태풍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태풍들입니다. 자, 태풍의 크기는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런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작은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런 좀 작은 태풍이죠. 들어왔다가 소멸되는 거. 이런 또 큰 태풍이 또 와요. 이것도 그 좀 크고 작은 태풍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요 바람 조금 불었다고 사람들이 난리인데 이건데 시장에서 내가 2008년도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내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지수가 3%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보니까 뭐 서킷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뭐 그날 이렇게 뭐한 7, 8% 이렇게 빠졌고 그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를 갔어요. 그날 내가 그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날이 그 하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에도 하한가를 갔어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안 그랬지만 진짜 하한가를 뭐 세 방 그렇죠? 그냥 하한가 세 방 맞는 거예요. 세 방, 뭐 네 방, 뭐 다섯 방 맞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 세 방, 네 방, 다섯 방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 태풍을 이미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럼 그때 당시에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저점 확인하고 잡으려고 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키웠겠고 마켓 타이밍으로 인해서 주식에 실패를 했겠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가 안다고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라는 것은 본인의 판단 하에 차트를 보고 그래 뭐 투심을 보고 하겠지만 잡아낼 수가 없는 게 저점이거든요. 저점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뭐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것보다 더 떨어지기가 힘든데 그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걸 바로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짜리를 현재 주가에 5,0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2,500원 된 거야. 그러면은 5,000원도 싸니까 산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000원 가니까. 그럼 사면 2배니까. 근데 그게 2,500원이 됐어. 그럼 2,500원에서 손절을 쳤다가 다시 1,000원에서 사면 되느냐?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알았다. 내가 저점과
고점 이거를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면 되는 거야. 지수를 이게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어떻게 그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백화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800조 좀 넘어가지 않나요? 2,800조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상장했던 모든 회사들이 애플 하나만도 안 되는 거야,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싸냐 비싸냐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애플 하나만도 못할까? 앞으로도 계속 5년, 10년, 20년 동안 애플 하나, 그 하나도 모든 기업들 다 해가지고 애플 하나를 못 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는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태풍은 앞으로도 크고 작은 게 올 겁니다. 태풍 다 맞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뭐 여기서 샀든, 그쵸? 결국에는 다 올라갔어요. 결국 우상향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가지고 폭락을 맞아도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고 이거 모았으면은 또 수익 나고 계속 수익이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 태풍은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크고 작은 게. 그러나 이 태풍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이 한번 오면 부실 기업들은 사라지게 되죠. 진짜 배기들이 남는 거예요. 속아낸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딱 깨끗하잖아요. 속아낸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앞으로 시장에 독점적인 어떤 권한과, 그쵸? 브랜드 밸류를 이용해서 시장을 독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완전히 크게 올라갑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배 올라가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100배, 200배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실제로 태풍이 오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 말고 진짜 이런 태풍이 오면 지구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태풍은요. 그리고 또 짧은 기간에 강한 비바람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강이나 뭐 바다에서 발생하는 녹조, 그쵸? 그 다음에 적조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지표에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지하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또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 순환도 또 유발시킵니다. 태풍이 오면 지나가면은 또 바다 생태계를 또 유지하는 데에도 태풍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태풍으로 바닷물이 딱 들썩이잖아요. 그러면 해저에 쌓였던 그러니까 영양 염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고르게 바다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태풍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태풍이 왔어요. 자,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30-40% 떨어지고, 전체 계좌 뭐 30-40%, 50% 이상도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태풍이 딱 왔을 때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을 거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10,000원을 사가지고 5,0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누구는 더 사. 어떤 한쪽은 더 사고 어떤 한쪽은 거기서 팔고 있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1,000원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지나고 3개월, 6개월 있고 1년, 2년,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에 주고 산 게 물론 5,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그게 10,000원 되고 다시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부의 척도 갈라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또
주식을 계속 하면서 이런 거는 계속 반복이 됐다. 사람만 바뀔 뿐이다. 시장은 계속 열리는데 사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 저기 모돌이 모돌이 2라는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교수님 지금 주식 사도 될까요? 교수님 지금 먹을 만한 게 있나요? 교수님 이거 지금 좀 주식들이 떨어지는데 현금 보유했다가 밑에 저점 확인하면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여정 2, 여정 3, 여정 4, 여정 5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수님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또 그래 북한이 핵실험했는데 미사일 쏘고 소해교전 일어나고 저기 연평도에서 또 포탄이 떨어졌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반복이 된다고. 항상. 왜?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그럼 나는 또 뭐라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과거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금리가 3%였어요. 우리나라. 그걸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야? 0.75잖아. 그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필요 없는 곳에, 알 수 없는 곳에, 그래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야. 그 시간에 내가 투자할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그쪽의 산업을 공부를 하고 또한 나의 투자 철학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좀 가격이 변화가 됐다고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도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어디 마찰 일어났고 중동 정세가 어떠고 미국이 뭐 또 이라크 친다 아프간 친다 뭐 이제는 뭐 이란도 칠 수 있다 이란 어디 공격을 했다 어디 뭐 공습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 항상 걔 돼지 마냥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되는데 밀리는 거야. 특수부대 사람들이 특수부대원들이 특전사 707 HID 뭐 해병대 SSU 뭐 SSU는 빼고 솔직히 SSU가 무슨 전투부대도 아닌데 솔직히 SSU 나오신 분들은 좀 기분 상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SSU는 전투부대가 아니잖아. 그건 아무튼 뭐 그거고 몰라. 나는 글쎄 SSU가 그 정도인가? 아무튼 뭐 그거고 UDT, HID 뭐 등등등 있잖아요. 해병대, 특공대, 뭐 국정원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야 북한 뭐 어디 핵실험 해가지고 막 핵실험했어 벌벌벌 막 떨고 있어. 서해 교전 막 오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어. 막 기세 싸움에서 이미 꺾여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게 특수부대원인가? 특수부대원들은 내가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지구 최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맞짱 뜨거든요. 가서 무조건 그냥 다 내 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특수부대든 간에 뭐 나라별이든 우리나라 내에서든 다 특수부대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707이 최고다, 뭐 특전사가 최고다, 해병대가 최고다, SSU가 최고다, 뭐 UDT가 최고다, 뭐 HI가 다 최고라고 생각해. 다 자기가. 그게 사실 맞거든.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최고의 체력과 최고의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특히 투자 철학의 그 기다림과 인내에 있어서 각각의 내공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다 된 거야 사실. 훈련병 그 딱지는 다 뗐다고 봐야 돼.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교육생, 훈련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딱지는 내가 다 뗐다고 봐. 물론 아직 붙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그거 합격해가지고 그 훈련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냐? 야 개나 소나 해병대 가고 그러면 그게 해병대인가? 아니잖아 솔직히. 그런 게 맞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내가 군대 좀 많이 비유를 하지만 이런 기세 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뭐 3, 40%가 떨어졌어. 밀릴 거기서 더 치는 거야. 그런 데서 더 치는 거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상 전투에서 이제 좀 실패를 했어. 그쵸? 지상 어디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나한테는 또 전투기도 있잖아. 폭격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걸로 걔 박살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된 거거든.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했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거기로부터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 그렇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을 날렸어. 그래서 뭐 군인 한 명과 민간인이 막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K9 자주포 로켓 박살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파치 출동해가지고 거기 쏜 데 정밀 타격해가지고 때릴 것인가? 뭐 이런 저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섭다고 막 도망가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폭락이 나오면 자 지금부터 훈련 들어갑니다. 폭락이 나오면 사실 현금이 없어. 내가 그렇잖아. 우리가 운7 기삼인데 운7이 따라주면 현금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 폭락 올 때 현금이 없어요. 더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자 기다린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직장인분들은 기다렸다가 월급을 받죠. 받으면 그때 똑같이 사시면 돼요. 똑같이 훈련 받은 대로 100만원 이상씩 똑같이 사면 돼. 견선님 제가 이미 뭐 한 1억 2억치 샀는데 100만원 사가지고 티가 난가요? 티 납니다. 그 100만원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00만원이 나중에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폭락이 왔다.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플러스 어떻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잖아요. 자, 없으면 그냥 존버하고 있다. 자, 더 사자. 자, 9월달에 폭락이 왔다. 9월달 폭락이 와가지고 코스피가 뭐 한 2천 깨졌어요. 어떻게? 10월달에 월급 들어올 거 산다. 11월에도 사고 12월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내후년에도 계속 사는 겁니다. 아셨죠?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게 예행 연습. 항상 시나리오를 짜잖아. 자 근데 지금 다 현금 들어가 있잖아. 우리는 다 지금 현금이 없어. 다 주식에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풀 인베스트리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올라간다. 뭐 종목들이 만원 주고 샀는데 그게 뭐 15,000원 되고 2만원 되고 3만원 되고 뭐 3배 5배가 올라간다. 그럼 그거대로 수익 챙기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백화님 제가 홍보를 좀 했는데 마포구의 아이테르라는 카페에 그 맞죠? 아이테르 마포구의 아이테르 남성분이신가? 그 지나가면서 혹시나 뭐 이용하실 분들은 그냥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래 시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마 한두 명 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서울이시니까 서울 마포구
아이테르 카페.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로빈콜 신규 회원. 네, 로빈님, 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 나도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뭐 풍을 쏴주고 뭐를 해주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뭐 가격이 뭐 돈이 뭐 얼마치 뭐 그게 중요하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야, 오늘 한화 얘기해야 되는데, 씨, 오늘. 한화 그냥, 한화 울자. 한화가 좋았어. 아, 아주 좋았어, 한화. 사랑해요, 한화. 좋았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내가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한테.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또 그렇게 되고,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사람들한테 나도 인간인지라 실망은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뭐 며칠도 아니야. 그냥 그날 뭐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뭐 30분 1시간 지나면 뭐 그렇지. 원래 그러니까 인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직장 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다른 그 어디 철학학과나 그런 데서 이제 가르치는 게, 대학원이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게 그거지. 세상에 둘이 아는 것은 비밀이 없다. 근데 사실 나는 그거를 철학을 그걸 봤을 때도 혼자 하는 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진짜 그게 비밀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 그게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만 안고 가야지.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내가 직장 내에서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평판이나 내 스스로에게 좋으려면은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 주식도 우리가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마인드잖아. 경영자의 그 능력이잖아요. 내가 이 경영자를 믿고 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내 그 앞으로의 투자 금액이 달라질 텐데, 평가 금액이 달라질 텐데, 경영자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그 사모꾼이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능력입니다. 그 경영진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남양유업 또 시끄럽잖아. 남양유업 또 뭐 매각 무산 위기 그런 거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남양유업이 바닥에서 이제 더블 이상이 터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경영진의 그 능력을 봤을 때, 회사의 그 철학을 볼 때는, 회사의 철학은 유한양행이 좋지. 회사 철학 자체. 유한양행이라든지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이 이거 다 살렸잖아요.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고점 찍고 이렇게 좀 내려와가지고 화장품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왔고 했는데, 항상 그래왔어요. 이런 회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사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얘기했을 때 하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입니다. 내가 이 얘기 다 했잖아. 이거 자, 현금성 자산이요 6조 5천억 있어요. 6조 5천억의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거야, 이 한화라는 게. 근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그럼 이 회사의 밸류를 봤을 때는 사실 이 회사는 주가가 얼마가 7만원 가 있어야지 정상이잖아. 사실 주가가 7만원을 가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자산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주가를 그동안 눌렀다는 거야. 왜?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김동관, 장남 김동관 하나 솔루션 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그 다음에 하나 뭐 차남, 뭐 삼남. 지금 삼남한테도 하나 에너지 뭐 솔루션부터 해서 지분율을 지금 계속 승계 작업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승계 작업을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라는 지분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 가치가 오히려 밸류가 저는 앞으로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배구조에 있어서 지금 다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주가에 다 녹아 있었어요. 그동안 주가를 눌렀잖아, 이거를. 왜? 회사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주가를, 그 회사를 상속시킬 때, 승계를 할 때, 주가가 역에 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역에 떠 있는 게 좋아? 2만원에 하는 게 좋잖아. 2만원에 해주는 게 좋지. 5만원 해주면은 세금만 더 내잖아요, 세금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적폐 같은 행동들이 좀 마무리가 저는 거의 다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기업 쪽에서도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바꿔야 되는 제도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너무 주주환원 정책이 없잖아, 사실. 여기 뭐 배당도 그렇게 크게 주진 않고 뭐 4, 5%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뭐 2%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그 악재는 해소가 되었다. 이제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때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환호했을 때 막 인기 있는 거 환호하고, 야, 더 간다 간다 간다, 막 이러한 것들. NC소프트가 100만원 찍었을 때도 야,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이랬을 때도 어떻게 그때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그래요. 안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기업의 어떤 상황들 다 좋으면은 주가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막 좋다 좋다, 요즘 좋다 좋다 뭐야? 요즘 좋다 좋다 하는 거 뭐가 있죠? 요즘? 아직도 2차전지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무슨 얘기 나와? 안 좋다 안 좋다. 이제 꺾인다 꺾인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막 좋다 좋다 하잖아요. 이렇게 막 갔을 때는 100만원 딱 찍었을 때 와 좋다 좋다, LG화학 최고다. 근데 꺾이니까 야, 아니다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보자고. 내가 삼성전자도 결국 내 말이 맞다니까. 지금이다. 사야 된다. 오늘 2.8% 올라갔는데, 물론 이거 조금 올라갔지만 또 이런 삼성전자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가치는 사람마다 관점이라는 건 다르지만 내재 가치라는 게 있잖아. 삼성전자 내가 지금 사도 배당 4% 준다고 그러잖아요. 배당 4%. 배당이 4%가 나와요. 삼성전자만 사도 1년에 4%면 사람들이 되게 막 그러는데, 님들 은행 이자 생각해봐. 0. 몇 프로 더 준다는 데 있으면은 수고를 감수하고 귀찮음을 감수하고 옮겨 타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4% 5% 배당 준다고 그러면은 애게 막 그래요. 이 배당주에 대해서도 성장과 배당이 동시에 가능한 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 신고가 나와가지고 10만 전자 갑니다. 오케이? 자,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했어. 그냥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를 하도 많이 외쳐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뭐 이런 데서 외쳤나?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 관점 속에서 야, 우리 그러잖아. 삼성전자 딱 보면 척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얘 떨어지면 여기서 좀 들어갔다가 여기서 좀 더 샀다가 아니 돈 있으면 좀 더 사고 혹시나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간다 뭐 한 6만 5천 원 간다 7만 원 깨진다 또 툭툭툭툭 사고 또 올라간다니까 이때 얼마나 얘기가 아유 이때 최근에만 보더라도 이것도 삼성전자 이렇게 할 때 내 그 어떤 아는 동생은 야 이거 손절치고 자빠져 있더라. 손절치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형 저 삼성전자 그냥 손절 쳤어요 그러더라고. 손절 쳤대. 손절 삼성전자. 어떤 동생 손절 쳤고 또 동생 2는 삼성전자를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반등 줄 때 여기서 손절을 치더라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더라고. 어떤 동생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항상 고점이 넘어갔거든요. 항상 고점이 넘어갔어요. 항상 가만히만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서도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공개방송 그냥 새해 첫날부터 115만원 N면 분할 하기 전에 115만원에 딱 추천했을 때도 이때 뭐야 22,000원이네 이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럴 때도 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애플한테 시장 점유율 밀리고 앞으로 중국한테 밀릴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뭐 이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6, 7, 8, 9, 10. 야 내가 2008년도 저때 당시에도 내가 그랬지. 그 2008년도 지인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서울 거시기에서 이때 삼성전자 40만원, 44만원, 45만원 했거든요. N면 분할 하기 전에. 이때 삼성전자 사야 된다. 나는 샀다. 그리고 나는 샀고 내가 산 가격보다 살짝 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해가지고 뭐 한 3, 4년 보면 되지. 4, 5년 보고 한 5년 이상 5년 코스로 가면 되지 않나? 내가 막 그랬거든. 나는 그렇게 들고 간다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9명이 모였거든. 내 지인들 9명 모였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이구동성으로 다 나한테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한다 그랬어. 근데 그 중에 9명 중에 몇 명은 샀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끌고 가지를 못했을 뿐이지 결국 거기서 이제 자산 교차가 확 난 거죠. 그런 데서 자산 교차가 벌어진 거다. 나중에 5년 지나고 4, 5년 지나고 3, 4년 지나고 4, 5년 지났을 때 사람들이 항상 그래. 만나면은 결국 네 말이 맞았다 그래. 결국 네 말이 맞았다. 폴라인 덩님 안녕하세요. 쏘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고 있고 9월 하나는 승계 작업이 좀 완료가 돼가지고 이거는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 지금 사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야. 야 이거 잘 올라가네. 요 최근에 뭐 종목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사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그거 잘 올라가더라고. 그거 있잖아. 그 청궁 만드는 회사. 그 잘 올라갔잖아 그거. 역시 우리 그게 수익률이 70%가 넘어갔더라. 올해 1월달에 산 게 수익률이 70%가 넘어갔어.
그 종목이. 내가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로빈님은 처음 보시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9월은 어떻게 하느냐? 9월도 8월 맞다, 8월 다 끝났다. 그쵸, 8월 30일 아까 얘기했는데 다 끝났네요. 자, 이제 내일 9월이네요 9월에는 추석도 껴있죠. 자, 9월 전략은 어떻게? 9월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는 거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거 있으면 주워 모으고, 또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나면 또 제 가치에 팔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았다 그렇다면 그 종목을 팔고 그 회사를 사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가치에 수반해서 올라왔다, 뭐 2배 3배 올라왔다 그러면은 매도 치고 살 종목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살 종목이 있다면 그걸 2배 3배 먹고 팔고 그걸 또 사고, 살 종목이 없다면 좀 대기했다가, 그렇죠, 대기했다가 살 종목을 찾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찾았으면 바로 사전거래 들어왔으면 바로 매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 뭐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개인들이 좀 사기에는 더 괜찮긴 한데, 사실 이것도 뭐 케바케라서 똑같아. 이게 배당이 한 0.4% 더 주잖아, 이거를. 삼성전자 우선주. 근데 뭐 똑같아요. 거의 뭐 별다른 건 없지. NC 유튜브 올리신 거 오늘 봤는데 댓글창 난리 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고, 그분들도 근데 뭐 그치, 내가 뭐 그냥 맞춰줘야지. 내가 그런 데서는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NC소프트가 오늘 NC소프트 어떻게 됐어? 1.6% 올랐네요. 아니, 어떤 분은 리니지를 20년 했대. 어떤 분은 리니지를 자기가 20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유저들 다 등골 빼먹고 뒤통수 치고, 이제 그래서 빡침이 느껴지더라. 악플 다신 분들 다들 펄어비스 사셨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최근에 겁나 핫하잖아, 이거. 그럼 자 한번 보자. 뭐든지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 자기가 20년을 했대. 불만이 많아. 빡친 거야. 돈을 썼으면 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꽝이 많이 나오고 아이템 날라가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유저들하고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받아주지도 않고, 뭐 그치, 아니 뭐 알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도 했잖아 20년 동안. 뭐 2년도 아니고 20년을 했잖아. 20년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20년 동안 20년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나? 해보면서 알았을 거 아니야, 내가 걔 돼지라는 것을. 그런데도 한 거잖아. 왜? 재밌으니까. 재밌잖아요. 강원랜드 도박 중독자들이 강원랜드 왜 계속 가? 거기 그쪽에 살면서 노숙도 하고 여관 생활하면서 왜 강원랜드 계속 그쪽에 다녀? 재밌으니까. 가면은 다 뺏긴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뭐 한 2, 3년 있으면은 이제 대박 없다라고 생각을 해. 돈 못 번다고 생각하면서도 강원랜드 출입을 해. 왜? 재밌으니까. 중독이니까. 리니지도 똑같아. 항상 있잖아요. 등골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죠. 30, 40 린저씨들. 30, 40, 뭐 50까지. 요즘 사람들 뭐 20대, 30대는 이제 안 한다. 막 그렇잖아. 주식하고 똑같아. 조금 폭락 나오면, 좀 폭락 오면, 야, 이제 주식시장 끝났다. 좀 하락 오면, 야, 이제 끝났다. 그래.
똑같아. 뭐 코스피 3천 깨졌다 그래요. 야 이제 2,900 간다. 2,800 간다. 2,700 간다. 2,500 간다. 야 2,000 간다. 1,500 간다. 1,000 깨진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 시간 지나고 뭐 4, 5년 지나고 5, 6년 지나고 7, 8년, 10년 지나면은 다 신고가가 있고 막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막 페라리 타고 막 아파트 막 집 뭐 50억짜리 살고 있고 순 자산 대출 빼고 순 자산 막 50억, 100억, 200억 막 다 쥐고 있고 그런다니까. 오늘 오후에 장 급등하는 것 보고 지금 현금 보유해야 한다고 외치시던 분들 이제 무슨 소리 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시 사야지. 다시 뭐 사거나 다시 뭐 정고점 돌파하면 사겠지 뭐. 야! 개 돼지 마냥 또 우르르르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 가치 투자를 하잖아. 가치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봐. 파밍님 이거 한번 생각해봐. 파밍. 전 국민이 가치 투자한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인과 외국인, 기관, 개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투자. 뭐 우리 주식 투자자들 중에 한 8, 90%가 가치 투자를 한다. 생각해봐. 주가 갈까? 안 가. 주가 안 간다. 근데 사람들 다 알아. 좋은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수익 나는 것을 알아. 아는데도 그걸 할 줄 몰라. 그렇잖아.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5살부터 축구 해가지고 막 차범근 뭐 머시기 축구 교실이나 뭐 어디 송종국이라든지 뭐 어디 이용표 뭐 머시기라든지 뭐 어디 그 기성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축구 신동으로. 그거 알잖아. 근데 아는데 안 되잖아. 자, 공부도 그렇잖아. 공부 하루에 15시간, 10시간, 15시간 사교육 막 받고 하면은 서울대 간다. 알아. 아는데도 못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살을 뺄 때도 뭐 거창하고 필요 없잖아. 적게 먹고 그냥 많이 조지면은 하잖아. 그냥 뭐 팔굽혀 펴기든 뭐 잇몸 일으키기든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달리기 한 50분 1시간 땡기고 하루에 유산소 뭐 한 1시간 2시간 땡기면은 빠지는 거 알잖아 다들. 근데 못 하잖아. 아는데도 그냥 안 하잖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리니지가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가치 투자자도 다 가치 투자 해봐. 올라가겠냐고. 안 올라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전 세계인이 투자자한테 다 가치 투자하는 거야. 그냥 다 막 그럼 다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못 올라가? 막 어떤 종목들이 이제 못 올라가고 막 빌빌빌빌 때리고 있어.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퍼가 뭐 PBR이 10배, 20, 막 10배 올라가면 그게 뭐, 막, 괜찮아, 그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아, 또. 그러니까 이런 헬릭 스미스 있죠? 헬릭 스미스가 18만원 찍었잖아요. 지금 26,000원이잖아. 몇 토막이야? 8분의 1 토막 거의 낮네. 그렇잖아, 이거. 1,000만원 집어넣었으면 지금 200만원이나 많이 남고 있잖아. 1,000만원 넣었는데 200만원이면은 그렇잖아. 근데 이게 26,000원이 이제 얼마 가야 돼? 이거 퍼도 안 나오는데 이거 26,000원이 이제 2,000원 가야지. 2,000원 가고 1,500원 가고 실적이 이제 딱 찍히고 돌아서는 순간 이런 종목들이 짜자자자자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아르고님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짜여져 있는 듯 합니다. 뭐, 그러려니 해야지, 우리가. 어쩌겠어.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 야, 근데 진짜 리니지 20년 하시는 분은 진짜 빡침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냥 빡침. 나한테 뭐라 하던데? 본인이 아이템 다 질러놓고 33,000원짜리 99,000원짜리 본인이 다 카드 까놓고 야 나한테 왜 화풀이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리니지 하라 그랬어? 리니지 오히려 하지 마라 그랬지. 리니지 딱 하는 순간 개 돼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아이템을 안 지르려고 해도 아인사드 빨고, 아인사드가 뭐야, 경험치 빨리빨리 올려주는 그거 있잖아요. 고블린 잡으면 막 빨리빨리 경험치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올려야 될 거야. 레벨업 하고. 레벨이 깡패인데 사실
레벨이 안 높으면 칼이 안 박혀요. 그게 뭐 리니지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 근데 야 이제 나를 원망하더라. 내가 언제 사라 그랬냐 이걸. NC소프트를 언제 살아있냐고. 나 이때 사라 했지. 이때 다 얘기했는데 이때 해가지고 100만원에 거시기 하자 그냥 끝내자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징징징징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신규는 얼마? 신규는 30만원 이하 줬잖아요. 이거 퍼가 25 나오잖아. 밸류가 EPS가 이게 증가가 되더라도 기본 밸류가 비싸요. NC소프트가 신규로 지니면 내가 30만원 이하로 오면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퍼가 이제 10 초반으로 가니까 그때 잠깐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이러다가 또 반등 나온다.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 이렇게 끌다가 또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원래 NC소프트를 언제 사냐면은 욕할 때 그 욕의 강도가 높으면 레벨이라는 거 있잖아. 처음에는 막 조금씩 이렇게 소음이 들리다가 나중에는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나중에는 막 진진진 되고 어쩌든지 화가 나고 깊은 빡침이 딱 나오는 거야. 깊은 빡침이 딱 나왔을 때 그 다음 뭐야? 이제는 현자가 되는 거야. 쓸 돈도 없고 옛날처럼 막 3천만 5천만 원 1억 쓰지도 못해. 그 돈도 없고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고 현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나중에 이제 닌저씨들이 다 나이 먹고 뭐 누구를 탓할 수 없다. 내가 즐겼으면 됐다. 그래, 도박했다. 저 인생 공부했다 하고 하면 돼. 자, 그럼 또 다른 신규 개돼지들이 꿀꿀 하면서 이제 또 리니지 막 칼질하고 막 활 땡기고 마법 날리고 애볼 쏘고 또 막 거기서 또 뭐 하고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된다. 예, 그리고 막말로 NC소프트가 뭐 리니지만 하나요? 앞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펄어비스도 얼마나 욕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아니 게임 회사가 캐시를 좀 유도하면서 해야지 쭉쭉쭉 커지고 그러지. 펄어비스 이때도 얼마나 회의론자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거를 이때 그랬어요. 이때 펄어비스 쓰레기다. 쓰레기라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다 없잖아 지금. 지금 또 막 좋다 하잖아. 야 이제 펄어비스가 된다. 야 NC는 끝났고 이제 이런 게 온다. 그런 거. 아 중국이 지금 사교육 시장 때려잡고 있잖아. 여러분들 중국이 왜 사교육 시장을 때려잡고 있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똑같지. 사교육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애들 사교육 들어갈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게 맞다 그러잖아. 또는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야 저기 사회주의 국가가 야 저걸 먼저 안 해? 왜냐면 이제 중국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명만 낳아라, 2명 낳으면 세금 부과하고 막 신고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 둘, 셋 나오면. 근데 지금은 막 둘, 셋 나오라 그러잖아. 이렇게 자꾸 3명 나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근데 중국 내에서도 그걸 안 거야. 사교육으로 사람들이 쓰니까, 신혼부부들이 쓰니까 돈이 없는 거지. 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제 그 밑에 세대들이 우리 부모처럼 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겠다. 불행해지고 맨날 싸우고 막 이혼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교육은 지금 다 때려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자필 시험이 없어. 시험이 없는 거야. 시험, 자필 시험. 그리고 기말고사도 딱 한 번만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도 뭐 중고등학생들은 중간에 하나하나씩. 그리고 시험 범위도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내게끔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이상 범위 내에서 그걸 내준다. 그러면은 뒤지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선생님이
선행 수업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다른 데서 정보 와가지고 먼저 알려주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잖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교육 막 그러잖아. 중국에서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야, 내가 그걸 한편으로 보면서 야, 사회주의가, 내가 사회주의는 겁내 싫어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저 나라들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지?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이제 막 원서 쓰고 그러잖아. 막 애들 고3 애들 뭐 담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써준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평가가 또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수능만 잘 봤으면은 막 그냥 다이렉트 어디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좀 생기부가 또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대 간다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야? 서울대잖아.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 있어요? S밑줄 추 겔베 8711 6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추님 안녕하세요. 퇴근하시고 하셨나봐요. 추님이 나랑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하네. 보니까 좀 밤늦게 자고 새벽까지 좀 모시게 하다가 자기 전에 경선방송 듣고 또 녹방 잠깐 보다가 또 마무리할 거 하고 내가 볼 때 추님은 잠을 한 3시 정도에나 주무실 것 같은데 새벽 한 2, 3시에나 잘 것 같아. 내가 볼 때 2, 3시? 3시에나 잘 것 같아. 경찰이 수업 중인 성생들 잡아가고 맞아. 경찰 중국에서 경찰이 막 선생님 잡아가고 막 너 이씨 당신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막 그거 지금 핫해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왜 못할까? 진짜 서울대 나와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다 서울대 다 가지. 그거를 12시에 자요? 그런가? 그래서 나는 그게 좀 한편으로는 좀 그렇더라고. 이게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20대 자살률 1위가 일본이야. 그 다음 일본이 20대 30대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고 20대 젊은 층은 이제 일본이 1위고. 왜 그러냐면 사교육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 그러니까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3살 때 이럴 때 주식을 계속 사 주세요. 요즘 학원 뭐 한 30만 원, 50만 원 하잖아. 한 과목당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사이 하잖아요. 그 안에 싸면 30만 원, 보통 50만 원 하니까 그걸로 그냥 주식 그냥 사줘.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가 정말 재능 있어. 막 전교 1등 막 씹어 먹어. 전교 1등까지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전국구야. 전국구 어디 막 그런데 최소한 광주 1등 정도는 돼야 돼. 전라도에서 한 1등은 돼야 된다고. 전라도 1등, 경상도 1등. 어디 뭐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하는데 그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주식을 사주세요. 여러분들 다 살아봤잖아. 나이가 다 지금 30대, 40대, 50대인데 근데 나이 30대, 40대 분들이 하긴 50대는 이제 어린 자녀들 없지. 거의 30대 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들이 학원 보낼 거 그때 당시 학원비 10만 원이었어. 10만 원대였어. 그 10만 원 나 속셈하고 막 그런 거 다녔거든 잠깐. 나는 근데 많이는 안 다녔어. 나는 이제 운동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그걸 계속 주식을 사주면 돼. 나는 운동 돈 많이 안 들었어. 나는 뭐 있어? 그냥
체육복하고 신발만 스파이크 유니폼 육상 그거 뭐가 비싸 그게. 그래서 했는데 그냥 사주는 게 좋아. 사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잠깐 잘 나갔을 때 있었거든요. 그럼 1, 2등주 사가지고 물론 뭐 부모님들이 그때 주식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있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들 알아서 이렇게 좀 돌려주고 속아내주고 투자해주고 했으면 20살 때 그래도 한 우리 때로 보냐 1, 2억은 만들고 나왔겠지. 20살에. 그럼 20살에서 그걸로 대학 등록금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창업을 하든 거기서 뭐 취업을 해가지고 다시 하든 그걸로 오피스텔 구해가지고 다시 뭐 한 투룸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20살 20년 전에 1억이면은 투룸 구하지. 어지간해서는. 그거 하고 학교 다니고 아니면 취업 준비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얼른 군대 갔다 오고 투자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했으면 지금 30살 되면 이제 그 1, 2억이 1, 20억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 코스로 가잖아. 그러면 30살에서 한 10억 찍었으면은 이제 40살에서는 그 다음 코스는 뭐 20억에서 한 100억 코스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파이오 쪽처럼 뭐 30대, 40대 은퇴를 하는 거죠. 3, 40대. 그런 코스로 가는 거야. 아, 퇴근이 늦으시구나. 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크리스탈님, 그, 소녀시대 제시카 동생분인가요? 아니, 내 방송 연예인들도 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특이한 거 좋아하거든. 좀 약간 그런 거. FS, 크리스탈.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도 살 종목들 많아요. 저 이번에 추석 때 이번 올해 추석 그냥 광주 안 가려고 이번에 갔다 와서 물론 갔다 온 것도 아니었는데 거의 갔다 와서 추석은 그냥 부산에 있으려고요. 일단 계획은 그래. 이번 추석은 그냥 부산에 있으려고. 춘님 할만하나? 훈련이 좀 되어 있나요? 춘님? 미선님은 장기 프로젝트 잘 하시고 있고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장기 투자 한다고 하셨고 바나나님도 달려야지. 바나나 또 열매 맺어가지고 바나나 또 따야지. 그래서 쏘님은 그 댓글 보고 가만히 있었어? NC소프트 유튜브 그 댓글 보고 아니 경선님 화이팅이라고도 그런 댓글이라도 뭐 달았어야지. 여러분들 진짜 아니 농팀만 했네. 와 진짜.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실 참견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뭐 니들 떠들어라. 나는 계속 돈 벌란다 이제 그거지. 내가 욕을 먹고 어디서 돌팔매질 당하고 막 겁나게 어디서 두들겨 맞고 있어. 아유 우리 경선님 그래도 맞고 있어도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그냥 나만 돈 벌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보잖아. 여러분들 댓글 읽고. 훈훈하다 훈훈해. 아니야 나 그냥 재밌어서 웃었어요. 재밌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그치.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그냥 하지. 우리 그 뭐야 솔로이신 분들 막 있잖아. 남녀. 요즘 여성 시청자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러는데 회원들 간의 소개팅 매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어떤 회원분이 진짜 근데 그러셨어. 여성 회원분이
예전에 어떤 여성 회원분이 30대신데 30대 초반 30살 31살 그 여성분이 그냥 이 안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대. 진짜 근데 그 여성분이 진짜 그랬어. VIP 회원들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겸손 VIP 회원들 중에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동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차라리 신뢰가 간대. 하도 미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 양아치 미친놈들 그 남자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놈들 막 껍데기인 애들 막 허세 막 많아서 차라리 이 안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 말을 했어 진짜로. 그 말을 했다니까. 근데 이거 많이 공감이 갈걸.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이 갈 거야. 뭐 돌싱이든 무엇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혼자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만나는 게 좋아. 왜냐면은 그래도 투자 철학이 좀 건전하잖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아니 쏘님, 아니 92년생이면은 아직 에너지가 넘칠 텐데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 나 겁나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미선님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훈련 또 받고 하고 있으니까 네, 멀리 보자고요. 멀리. 경제 개념이 맞으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80%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조심스럽지. 또 이제 뭐 그런 게 조심스럽긴 하지. 그리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도 그래. 뭐 외모를 왜 안 봐? 외모 보지. 외모 봐요. 외모를 본다니까. 안 본다 해도.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겸손 모임 오는데 그래도 내가 남성분들이 많아. 내 시청자들 중에 많다고. 아무래도 내가 상남자잖아. 여성분들이 상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사실. 남성분들이 좋아하지. 남자들이 상남자 딱 하면은 막 전투력 막 손오공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파이팅 넘치고 하면 남자들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유 안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그 페라리나 뭐 그런 거 타고 다니잖아. 슈퍼카 타고 다니면 여자들이 막 계속 꼬일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절대. 남자들만 오지게 꼬여. 다 그냥 100% 남자야. 남자 그냥 남자. 남자들 와가지고 형 와 차 막 아저씨들 막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섬진강 휴게소에서 차 댔는데 차를 막 둘러보고 있어. 아저씨들 몇 명이서.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도 막 서로 뭐 하고 또 어떤 애기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가니까 차 주세요. 차 얼마짜리예요? 아, 네, 뭐 얼마요? 난 얘기하거든. 아유 뭐 차 좋네요. 뭐 아니 남자들만 겁나게 꼬여.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막 페라리 탄다 해가지고 람보르기니 탄다 해가지고 여자들 막 줄 서고 꼬시기 싫다. 안 그래요. 안 그래. 그 남자들만 겁나게 아무튼 그래. 아무튼 본인이 GD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꼬이는데 내가 GD급이 아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꼬입니다. NC소프트 영상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뭔가 착각을 한다니까. 여성분들은 슈퍼카를 타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K5가 한때 1위였잖아. 여성분들이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설문조사 했잖아. K5 1세대 나왔을 때 2011년도, 12년도 내 남자친구가 타고 왔으면 하는 차 1위가 K5였어. 세단을 좋아해요. 여성분들은 세단. 그 딱 기억해. 세단. 괜히 막 근데 본인이 차를 좋아해. 그리고 뭔가 좀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좋아해. 본인 스스로가 DNA가 그렇다면 그냥 뚜껑 열리는 거 무조건 타야 돼.
뚜껑 열리고 그냥 포르쉐급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내가 또 결혼이 목표다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세단도 세단이지만 세단보다는 뚜껑 열리는 거 사야 돼. 뚜껑 열리는 거. 이거 진짜 공식이야. 뚜껑 열리는 거 사라고. 오케이? 남자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번 눌러봐. 1번. 뚜껑 열리는 걸로 해야 된다고. 뚜껑. 야, 내가 형으로서 다 얘기한 거다 이거. 형 동생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를 살 계획이 앞으로 있다. 또는 나는 차에 좀 이런 게 있고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다.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확실히 좋은 차를 사면은 만날 기회는 있는데 슈퍼카 사면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해가지고 5억 10억 벌어가지고 페라리 사도 여자들이 줄 안 서. 남자들이 줄 서지.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뚜껑 열리는 걸로 또 해가지고 미니도 괜찮아. 미니 컨버터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바스터 911 딱까지 딱 하면은 딱 좋지. 바로 이제 잘 먹혀. 그게 잘 먹혀. 클럽 가도 그게 잘 먹혀. 클럽 가가지고 잘 먹히고 헌팅도 잘 먹혀. 헌팅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헌팅도 잘 먹힙니다. 방송 막판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공감 안 가? 그게? 공감 가지 않아요? 차는 근데 브랜드 밸류는 벤츠가 좋아. 내가 또 하려면은 벤츠를 타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호의적이야. 좀 호의적. BMW를 여성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는. 근데 벤츠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브랜드 밸류가 상관별이 그래. 차값이 똑같더라도 벤츠를 선호하니까 상값별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다 그냥 아반떼 타고 있자. 그냥 다 아반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마무리하고 8월달도 한 달간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8월 한 달간 고생 너무 많았고 뭐 오늘 외국인들이 이번 달까지 뭐 한 7조 정도 팔았는데 1조 1000억 다시 들어오네. 오늘 코스피에서 1조 1000억째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콜에서 대박 터졌네 오늘. 풋에서 깡통 차고 사람들. 좋았다. 오늘 너무 좋았고 당분간 지수는 좀 이렇게 고점 넘어가기 힘들겠지만 종목들은 신고가가 또 나옵니다. 은지님 안녕하세요. 은지님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9월달입니다. 너무 좋네요. 9월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